네,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숙주 방어 기능에 대항하는 인자를 이번 시간에는 학습을 해보죠. 세균의 그 현막이 있었죠. 캡슐. 현막은 독성을 가지면서 식균 작용에 대항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항하는 인자가 바로 세균의 현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막은 또 독성도 있어요. 독성까지. 그러면서 어,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백혈구가 세균을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 식균 작용에 바로 대항하는 그런 기능을 바로 이 현막이 하고 있다. 캡슐이 독성을 가지고 식균 작용에 대항하는 그런 대항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폐렴 알균, 또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막대균, 이런 것들, 또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니스 용혈성 사슬 알균이라고 하고요. 또 하이알루론산 현막을 갖고 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보툴리늄 안트라시스, 이런 거는 이제 그 탄저균인데, 이 폴리펩타이드 현막이라는 것이 이 탄저균에는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독성도 있고 식균 작용에 대항하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들이 그 생산하는 바로 그 용혈소라거나 하는 것은 헤몰라이신이라고 해서 적혈구를 용혈시키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녹여버린다 이거예요. 이 독성이 현막을 가지고 있는 세균의 독성이. 그리고 백혈구, 또 백혈구를 파괴하는, 그래서 그 살해인자라고 하는 류코시딘이라는 거, 류코신딘이라고 하는 그런 인자가 이 현막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균이 생성하는 주요 균체 위에 그런 효소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코아굴라제라고 있어요. 이 코아굴라제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오스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랩토키나제라고 하는 것은 베타 용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트랩토코쿠스 그룹 A에 연쇄상구균의 그 그룹 A에 있다. 또 스트랩토도나제라고 하는 것은 베타 용혈성을 갖고 있으면서 역시 스트랩토코쿠스 그룹 A에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이로니다제라고, 우리가 하이알루론 산 했을 때 그 했었죠. 요거는 이제 스타필로코쿠스 종류라든가 포도상구균이죠. 그 다음에 연쇄상, 스트랩토코쿠스 연쇄상균, 또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 이런 폐렴 알균,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스 강그리네라고 해서 이건 괴조균이에요. 괴조균의 그 그람 양성 막대균, 그람 양성 막대균, 이런 거에 하이알루론이 나제가 라는 그 효소가 생성이 된다. 또 콜라제나제라고 해서 가스 겐그리네라고 하는 그 괴조균에서 또 이 콜라제나제가 또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증식성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식성은 멀티플리시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숙주의 저항력 또는 살균력에 대항해서 증식할 수 있는 미생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은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저항을 하거나 또 살균을 하려고 우리 몸에서는
방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바로 대항을 해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의 능력이 바로 어, 증식성이다. 멀티플리시티다.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체라는 것은 숙주에서 증식할 수 있는 장소는 병원체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티푸스균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 타이피라고 하는데, 요거는 비장이나 간장, 담낭 요런데 증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핵균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는 폐에 증식을 하고 기생을 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독소 생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는 톡신이지요. 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소 생산성이라는 말은 독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미생물들이 사람을 병을 더 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독성 물질을 생산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 미생물의 그 독성 물질 생산 능력, 이것을 바로 독소 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소라고 하는 것은 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 같은 거 걸렸을 때 배가 아프고 또 설사를 하고 이런 이유가 바로 이 톡신이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또 숙주에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독물질, 아주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독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그 독소를 화학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독소, 하나는 외독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내독소라는 건 균체 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외독소는 균체 외에 있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독소부터 한번 보죠. 엔도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독소는 엔도, 네, 균체 내 독소다. 그리고 리포다당 독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람 음성균이 생성하는 독소가 바로 이 엔도톡신, 내독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LPS라고 하는 그 세포벽 구성물질 있죠. 바로 이것이 세균이 파괴되지 않으면 대량 방출하지 않는 그런 세포벽 구성물질로 또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피드 A라고 하거나 또는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내독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외독소인데요. 반대로 이제 내독소 반대 균체 외독소. 이것은 이제 엑소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독소는 엔도, 외독소는 엑소.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균체 외 독소를 얘기하는데, 균체나 균체 위에서 확인되는 그런 독소를 얘기를 해요. 요거는 그람 양성균이 생체 내 증식할 때 대사물로 분비를 하고 있다. 아까 내독소는 그람 음성균인데, 요번 내독소는 외독소는 그람 양성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열성이지만 장관 독소, 엔테로독신은 예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토톡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장관독소. 이 장관독소,
장관 독소에 대해서 살펴보죠. 어, 장관 독소, 이 균체내 독소인 엔도톡신은 그람 음성 막대균의 그 세포벽을 구성하는 리포다당 단백 복합제예요. 바로 이 LPS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 다음에 그람 음성 막대균이 3일 시에 혈중으로 유리된다. 유리된다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서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람 음성 막대균이 3일 죽을 때 혈중으로 유리가 되는 그런 건데 바로 엔토톡신이 이제 그때 생긴다. 그래서 생물 활성을 보이는 물질은 리피드 A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독성은 외독소보다는 약하고 그람 음성 막대균 감염 시에는 균혈증이라든가 혈관 내 응고 증상이라든가 쇼크 증상 후 내독소 쇼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그 음성 막대균이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내 응고 증상 같은 건 DIC라고 해서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이 약자로 DIC라고 얘기를 할 때 혈관 내 응고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쇼크 증상 후 내독소 쇼크는 엔도톡신 쇼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그람 음성 막대균 감염 시에 바로 나타나는 그 엔도톡신에 대한 증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엔도톡신 반대인 엔도톡신 반대인 균체외 독소 바로 엑소톡신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그 디프테리아 독소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세지 식중독 독소가 있고요. 요거는 열 60도씨 이상에서 또 단백질 분해 효소나 산 및 기타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불활화가 된다. 불활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열 60도씨 이상만 잘 끓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소독을 할 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용혈 독소라고 있는데, 이 헤몰라이신 아까 그 살펴봤었죠. 이 헤몰라이신 부분은 스트랩토코쿠스, 그러니까 연쇄상 알균을 얘기하죠. 그래서 A군이나 C군, G군에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용혈 독소가 스트랩톨라이신 5,S다. 이거는 이제 용혈 독소인데 스트랩토코커스 ACG군에서 생성되는 독소의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그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우스라고 하는 거는 황색 포도상 알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펄프르제니스, 그 다음에 비브리오 콜레라,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노스 이런 것들은 생성을 용혈 독소를 생성을 한다. 용혈 독소. 그러니까 혈액을 녹이는, 혈액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용혈 녹여서 없애는 그런 독소들을 바로 이 세균들이 생성한다. 이런 균들이 생성하는 효소가 바로 독소의 명칭이 스트랩톨라이신 5,S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이제 용혈 독소고 헤몰라이신되는. 그 다음에 장관 독소 있어요. 엔테로톡신. 이 장관 독소는 스트랩토코커스 그룹 A 연쇄상 알균 그룹 A에서 나타나는데 딕스톡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디크 테스트, 즉 성홍열 면역 확인 시험에서 나타나는 것이 딕톡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연쇄상
알균이나 스타피로코쿠스 포도상 알균, 또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균,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아루지노사, 녹농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장간 독소를 생성을 해내요. 그래서 백혈구를 사멸하는 독소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류코시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크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라고 하는 것은 위막성 대장염균인데, 대장염균을 일으키는 균종인데, 이것은 엔테로톡신을 생성을 해내고 있는데 100도씨에 20분은 가열을 해도 파괴되지가 않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DPT라고 해갖고 우리가 DPT 예방접종을 맞죠. 바로 이 DPT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톡신,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니까 디프테리아균의 독성, 그 다음에 폴투시스 디드 셀스 해갖고 이 P, 그 다음에 테타누스 톡소이드에서 T, 이렇게 해갖고 DPT 주사를 예방접종을 하는데 바로 이 신생아 예방 백신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 접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PT는 디프테리아 균의 독소, 그 다음에 펄투시스는 백일해예요. 백일해. 그 다음에 테타누스는 파상풍 독.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그 독소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약을 만든 것이 바로 DPT라고 하는 백신인데, 이 백신을 바로 신생아 예방 백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변성 독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톡소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폴마린 등으로 무독화시켜서 항원성을 유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방 접종에 바로 이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염병의 임상적 단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 감염입니다. 급성이라는 건 에큐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감염은 디지즈인데요. 병원성 미생물이 생산하는 독소나 대사산물이 숙주에게 적극적으로 손상을 가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숙주 방어가 효과적이나 적절한 항균 처리 시에 이제 완화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급성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미생물이 생산하는 그런 독소나 대사산물로 인해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손상을 가하게 돼 가지고 증상이 갑자기 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또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고, 또 적절한 그런 항균 처리 시에는 이 몸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성으로 감염이 됐다가 이제 빨리 낫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닉 디지즈라고 해요. 크로닉은 이제 만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만성 감염은 감염성 미생물의 대사산물이 숙주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기생체에 의해서 발생해갖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병적인 상태나 퇴행성 감염을 갖다가 우리가 만성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중요한 거는 이 만성 감염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병적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복 감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라텐트 인펙션이에요. 병원성 미생물이 숙주의 조직 내에 어떤 대사산물을 생성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경우에,
숙주의 방어 기작과 면역이 저하되면 잠복 감염 미생물은 다시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대요. 우리 몸에, 숙주 몸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의 그 면역이 저하되면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요 잠복하고 있던 감염 미생물이 다시 활성화되는, 증상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병적 상태를 만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잠복 감염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급성 감염병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급성 감염병은 페이지 12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0쪽이에요. 자, 급성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acute infectious disea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제 잠복기가 있고 전구기가 있고 급성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급성 감염병이 일어나는데, 우선 이제 잠복기는 인큐베이션 페리오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기생체와 숙주가 처음 만났을 때 이 기생체는 적절한 그런 생활 조건과 증식할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숙주는 이때 비특이적이라든가 특이적이라는 이런 방어 기전을 발휘해 가지고 이 기생체에 대한 침입에 저항을 하죠. 그리고 미생물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로 처음 기생체와 숙주가 처음 만났을 때 적절한 그런 생활 조건과 증식할 시간이 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의 기간을 바로 잠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전국인데요. 이거는 프로더멀 페리오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1, 2일간의 짧은 기간 감염 초기 증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때는 몸살이 나는 거, 뭐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바로 전국이에요. 프로더멀 페리오드. 불안하거나 가벼운 증상을 이때 느끼거나 권태감을 느끼거나 이런 상태가 됐을 때를 전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에큐트 페리오드라 해서 이때는 급성기예요. 증상이 최고 강도에 이르는 시기죠. 감염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을 때 가장 아픈 시기, 이때가 이제 발열도 생기고 구강에서 쟀을 때 37.8도 이상 또는 직장에서 쟀을 때 38.4도가 넘는 그런 체온을 발열이라고 하는데, 이 발열원 바로 피로젠이라고 하는 것이 발열 유발 물질 모모에미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미생물이 혈류 내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해서 박테레미아 또는 바이레미아 또는 septicemia, 요렇게 그 혈류 내에 존재할 때의 의미를 따로 부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라쉬라고 하는 발진, 발열이 생기고 에미아가 생기고 발진, 감염 기간 중 빠르게 지나가거나 뚜렷하고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매독균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발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 국소적 증상이라고 해서 localized symptom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역시 이제 감염체의 원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기인데요.
잠복을 했다가 잠깐 이제 증상을 나타냈다가 급성 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아졌다가 인제 또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뭐 약을 먹든가 자가 면역이 되든가 해서 이런 시기를 갖다가 convalescent period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합니다. convalescent period. 항체 형성이 최고에 달해서 인제 항체가 막 우리 몸이 이제 미생물 침입한 기생체에 와 싸워서 최고조에 달해 가지고 미생물을 서서히 이제 불활성화시키는 그런 시기가 회복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요것을 발령을 이제 그 기전을 한번 이제 그림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발열 과정의 기전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세균이죠. 이제 세균이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렇게 이제 내독소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대식세포라고 하는 마크로파지라는 대식세포가 세균을 이제 둘러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내독소가 이 세균에서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 생기는데, 이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브라드 베셀, 요 사이토카인이. 그 다음에 요 주위에서는 이제 공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균이 이제 침입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뇌 그 시상 하부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프로스타 글란딘이라고 하는 그런 혈관 확장 물질을 만들어내서 요때 이제 막 혈액이 발열이 생기고 열이 막 발생하고, 뇌하수체에서는 또 이런 그 발열 생기게 하는 그런 이제 양이 이제 뇌하수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식 세포가 세균을 이제 탐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대식 세포 내에서 세균이 이제 분해돼 갖고 내독소가 생기고 유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이토칸이 생기기 전에 생산이 이런 게 유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류킨이라고 하는 그 IL-1이라고 하는 것이 뇌하수체의 그 시상 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를 자극해 갖고 프로스타갈란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유도가 돼서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그 발열 과정에 대한 기전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만성 감염병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죠. 요거는 이제 크로닉 인펙티오스 디지즈라고 했는데, 요 기생체와 그의 그 대사산물, 또 기생체에 대한 숙주의 그 면역 반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매독이라든가 결핵, B형 간염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만성 감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일컫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매독, 결핵, B형 간염이 이 만성 감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3개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복 감염이에요. latent infections, infe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숙주에게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숙주 조직 내에 가만히 장기간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수두 같은 건데, 베리셀라라고 하는 그 수두를 앓은 후에 요거는 가만히 신경세포에 침입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바로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herpes zoster라고 하는 대상포진, 이거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베르셀라 조스타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바로 이 herpes 조스타 대상포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수두의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수두가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막 그냥 이 수포가 막 쫙 생겨요. 발진도 생기고, 어, 네, 뭐 겨드랑이, 장등, 뭐 사타구니, 뭐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 몸에.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은 근육통이 엄청 심하고 표현할 수 정도로 그 아픈 그런 상처를 우리가 어, 받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질병을 얻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후를 보면은 객관적인 사실과 또 혈압이라든가 맥박이나 체온, 호흡수 이런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바이탈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이탈 사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징후다. 그 다음에 이제 심포텀이라고 해서 주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인은 객관적인 딱 혈압이나 맥박 체온이 벌써 딱 호흡수 이런 것들이 확 틀려져 버리니까 알 수가 있는데, 주관적인 사실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에요. 나 열나, 나 심장이 막 그냥 두근두근데, 어디가 아파, 이런 이제 증상들이 바로 심프톰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지즈인데, 병의 원인이 밝혀진 질병을 갖다가 우리가 디지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김밥을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식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식중독균을 발견해냈으면은 이 바로 병의 원인이 밝혀지는 거죠. 이건 식중독이야. 예,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드롬. 이거는 이제 증상인데 어떤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병의 원인과 무관하게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이거 병은 분명히 이거 감기 같은데, 이거 몸살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독감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병의 원인하고 무관하게 증상이 이것저것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막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드롬이다, 증후군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또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온라인 수업을 받으시느라 아주 고생들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